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스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오늘의 뉴스는 어떠한 게 있었는지 오늘도 한번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년에는 이 주식들이 30%가 오를 수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힌트를 드리자면 이 기업들은 대형주라고 볼 수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이유에서 오르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골판지가 금판지가 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안에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파월 의장이 연임에 성공을 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내일 상장하는 ETF가 한 개가 있는데요. 그 ETF가 뭔지 그리고 그 수혜주가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일매일 주린이를 위한 경제뉴스 10분 정리. 오늘은 21년 11월 23일 화요일입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Let's get it! 자, 오늘도 한번 재밌고 빠르게 그리고 쉽게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들어가기 앞서 좋아요 누르시면은 저 기리세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첫 번째, 뉴욕 증시 파월 연임 결정에도 혼조세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할게요. 자, 뉴욕 증시에서는 초반에는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차익 실현 매물과 금리 상승 압박에 혼조세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우존스는 어제 보합으로 끝났고 S&P 500은 0.3% 하락, 마지막으로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2%나 하락해서 마무리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국장에서는 이러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백악관에서는 이날 성명을 내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4년 임기의 연준 의장으로 재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파월의 경쟁자였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는 연준 부의장으로 지명이 되었으며 이 소식이 전해지자 증시는 환호를 했지만 이내 달러화와 국채금리가 오름세를 보이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채 10년물 금리가 얼마나 올랐나 봤더니 1.628까지 올랐다고 하네요. 이렇게 금리가 오르니까 금리 상승 수혜주는 좋아하는 반면 기술주가 조금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뉴스는 그냥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룹 BTS의 버터가 그래미상 4대 본상 중 하나인 올해의 레코드 후보 8곡 중 하나로 선정될 것이라고 미국의 경제지 포브스가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강사 포브스 선정 주식 공부하기 가장 좋은 채널 1위 기리세 주식노트 이런 얘기를 하는 그 포브스겠죠. 그리고 포브스는 이번에는 올해 레코드 부분에 확실한 우승 후보가 거론되지 않기 때문에 치열한 경쟁이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오늘 저녁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이 소식으로 전 뉴스가 도배가 될 수도 있겠네요.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다음 주에 IPO하는 기업이 있습니다. 어떠한 기업인지 정말 빠르게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코스닥 사수 툴젠 수익성 개선 가능할까? 유전자 치료제 전문기업 툴젠이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을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 봤을 때 코넥스에서 코스닥으로 넘어온 게 크게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못했는데 그 데이터를 적용을 해보자면 이번 공모주는 살짝 아쉽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네요. 하지만 그것만 보고 판단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젠은 지난 15년부터 3차례 동안 코스닥 이전을 시도했지만 낙방을 했고요. 그리고 올해는 상장 예비심사를 승인받으며 4번째 도전 만에 코스닥 상장의 첫 관문을 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IPO 투자 심리가 크게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호응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툴젠은 지난 1999년 정말 오래된 기업입니다. 20년이나 되었네요. 그리고 14년에 코넥스에 상장한 바이오 기업인데요. 세포 안에 유전 정보가 있는데 그 유전 정보를 바꾸는 유전자 교정 플랫폼 관련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요 수입원은 이렇게 연구를 한 다음에 유전자 교정 플랫폼 관련 원천 특허와 응용 특허를 기반으로 한 특허 수익화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연구를 한 다음에 특허를 내고 그 특허를 빌려준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거기서 돈을 버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툴젠 벌써 2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기술력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미 다수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부 매출이 발생하고는 있지만 여러 바이오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수익성은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툴젠은 증권 신고서를 제출한 지난 10일 기준으로 총 17건의 기술 이전 계약을 맺은 상태인데요. 다수의 기술 수출 계약을 체결했음에도 발생 매출액은 미미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일반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는 신약 개발 및 판권 등을 통째로 이전해서 총 계약 규모가 수백억, 그 다음에 1조 원이 넘어설 만큼 매우 큰데요. 하지만 툴젠의 기술 이전 계약은 대부분 특허권 사용에 제한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다 파는 게 아니라 빌려준다는 거겠죠. 그 말은 수익성이 그만큼 좋지 않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결국 툴젠이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기술 이전 기회를 확보해야 되는데요. 특히 국내의 경우 유전자 교정 기술 관련 고객사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나 유럽 등 해외 시장에 진출해야만 계약 규모를 키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전세계 보건당국으로부터 판매 승인을 획득한 유전자 교정 치료제는 없는데요. 그리고 전세계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도 아직 미개발 분야라고 합니다. 따라서 실패 리스크가 당연히 엄청나게 크다는 소리겠죠. 하지만 또 그 말을 다시 말하자면 아무도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에
혹시나 이거를 성공한다면은 제2의 셀트리온은 꿈도 아니란 소리가 될 수 있겠죠. 물론 거기까지 갈 길이 멀긴 하지만 항상 바이오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꿈을 먹고 자라는 주식이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유전자 교정 치료제는 신약 개발 영역 내에서도 한층 더 고위험 고수익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분야라고 합니다. 자, 기름분들이 지금까지 보다시피 일단 우리가 판단하기는 조금 어려운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관의 수요 예측이 매우 중요한 기업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번 주 토요일날 추가 정보를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에 그 수요 예측이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공모주 청약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톨즈는 다음 달 2일부터 3일까지 12월 2일부터 3일까지 청약을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한국투자증권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한샘 중장기 주주환원 정책 공시에 장초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과연 어떠한 주주환원 정책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샘이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자 장초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려 6.7%나 올랐다고 하네요. 그래서 어떠한 정책인가 봤더니 한샘은 내년부터 분기 배당을 실시하고 그리고 총 600억 규모의 자사주도 매입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분기 배당을 찔끔하고 마는 게 아니라 최소 배당 성향도 50%로 상향을 했기 때문에 항상 돈을 잘 버는 한샘 아마도 배당도 화끈하게 주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셀트리온에서 이러한 소식이 나와서 오늘 흐름이 매우 좋지 않죠. 금융당국 셀트리온 그룹 분식회계 감리 진행 중. 자, 오늘 아침에 이러한 소식이 떴습니다. 한겨레 단독 셀트리온 분식회계 논란 3년 만에 금융당국 심판대에 이러한 소식이 나오니까 사람들은 분식회계 이 말만 들어도 깜짝 놀라죠. 참고로 분식회계는 분식집 회계가 아니라 기업이 회계를 건들 때 사기를 쳐서 만드는 걸 분식회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볼드모트 같은 그러한 단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셀트리온에 분식회계란 단어가 붙으니까 오늘 셀트리온이 진짜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빠르게 내용을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융당국이 셀트리온 그룹의 분식회계에 대해서 감리 처리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23일 금융당국은 이날 보도 설명 자료를 통해서 관련 사안에 대한 감리 처리 절차가 진행 중이나 조치 여부 및 조치 내용 등에서는 확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말하자면 지금 현재 셀트리온 3년 전에 있었던 분식회계 논란이 지금 이제 심판대에 오르긴 했지만 하지만 아직까지 정해진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섣불리 행동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그러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하락폭이 꽤나 큽니다. 마이너스 5.5%나 하락하고 있네요. 자,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셀트리온이 유럽에서 레키로나의 판매 승인을 허가를 받고 주가가 엄청나게 올랐었는데 결국은 다시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셀트리온 주가 다시 또 바닥으로 가나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바람 잘 날 없는 셀트리온 과연 언제쯤 반등을 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저 기리씨 정말 좋아하는 작품이죠. 스파이더맨. 이번 겨울 12월 15일에 개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는 아이오닉5와 투싼이 나온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광고 효과가 조금 기대가 된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빠르게 내용을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현대자동차의 첫 전용 전기차 아이오닉5와 대표 SUV 투싼이 다음 달 글로벌 개봉 예정인 영화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 등장해 전 세계 관객들에게 화려한 볼거리를 선사를 한다고 합니다. 아마도 타고 다니면서 여기저기 부딪히고 그리고 폭발로 마무리가 되는 그러한 흐름을 나타내겠죠. 그리고 이 스파이더맨은 전 세계에서 좋아하는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도 홍보 효과가 톡톡하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영화는 12월 15일에 개봉 예정인데요. 아마도 이 작품은 1000만 관객 근처까지 가지 않을까 이러한 조심스러운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 이유는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 이때까지 눌려있던 수요가 많습니다. 이러한 영화를 많은 사람들이 기다려왔죠. 그리고 두 번째, 아래 보시면 첫 예고편이 공개가 되는데 하루 만에 3억 5,500만 명을 돌파를 했기 때문에 역대 영화 예고편 최고 기록을 수립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는 어벤져스 엔드게임이 원래 1등이었는데 그때는 2억 8,900만 밖에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그거를 훌쩍 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올해 겨울 코로나가 조금 날리긴 하겠지만 아마도 사람들이 많은 발걸음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으며, 그리고 플러스 영화관에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CJ, CGV가 조금은 좋은 흐름을 나타내지 않을까 이러한 조심스러운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저 기릿의 뇌피셜이라는 거 기분들 알고 계시죠? 그리고 플러스 CGV는 현재 실적이 너무 좋지 않기 때문에 장기 투자하기는 진짜 깊은 고민이 필요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도 기르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기대 인플레이션 2.7% 상승,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 기록. 좋은 소식이 아니죠. 그러니 핵심 단어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1년 동안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나타내는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3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공포가 번지는 양상이겠죠. 하지만 그 와중에
중에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집값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심리는 꺾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2% 상승하면서 2012년 1월 이후 9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오름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소비자 물가 전망치는 2.2에서 2.3%로 2011년 이후 가장 높을 것으로 관측이 된다고 합니다. 최근 들어 기대분들이 야 이거 진짜 돈이 아니다 이러한 생각을 해보실 것 같은데요. 어디를 가도 기본적으로 1,000원, 2,000원 올랐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우리 생활이랑 완벽하게 밀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이러한 경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냥 단순히 아유 야 장바구니 물가가 너무 올랐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그런 물가가 왜 오르는지, 그렇다면 나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만들어주는 게 바로 경제 공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세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포브스 선정 가장 경제 공부가 재밌는 채널 1위 슈카월드, 그리고 2위인 기리세 주식 노트를 보면서 공부를 하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지지니까 좋네. 미국이 또 외치는 이건 뭔가 국뽕 같네요. 미국인이 지지니까 좋다고 합니다. 뻗어가는 K보일러. 보일러 업체들이 온수 매트, 카본 매트 등 개인 난방기구 판매와 해외 진출 등으로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과거 전성기를 지난 이후에 보일러 사업만으로는 성장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자, 경동 나비엔에 따르면 이 회사의 해외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것은 무려 57.6%나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보다 해외에서 파는 게 더 많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경동나비는 2017년 이후 해외 매출이 50%를 넘어선 이후 꾸준히 비중을 높여가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경동나비는 일단 중국 시장에 진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해외 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은 북미 시장이 대표적이라고 합니다. 경동나비는 북미 시장에 콘덴싱 온수기를 집중 수출하고 있으며, 참고로 우리가 광고에서 많이 봤던 콘덴싱 이게 뭔가 봤더니 외부로 빠져나가는 열을 다시 모은 다음에 그거를 다시 온수를 데우는 친환경 기술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플러스 추위하면 어딜까요? 러시아겠죠. 거기에서도 작동이 멈추지 않는 가스 보일러를 판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으로 갈수록 겨울은 추워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외국인들이 사용하던 라디에이터, 그 다음에 온풍기 이런 것들은 상대가 안 되겠죠. K 보일러를 한번 맛보기 시작하면 정신을 못 차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압으로 성장을 해서 언젠가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거기까지 가는 길은 조금 멀긴 하겠지만요. 다음 뉴스입니다. 기대분들이 이제 택배 상자를 보시면은 골판지네 라고 하시면 안 된다고 한대요. 이제는 금판지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금판지 관련주 공부를 해봐야겠죠. 한번 관련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판지로 불릴 만큼 골판지 업황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관련 종목의 주가 추이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역대 최대 이익과 골판지 산업 재편 수혜로 기업 가치 상승이 기대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고 하네요.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아세아 제지는 올해 들어 전날까지 27%나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삼보판지, 영풍제지도 21%, 10% 이상 상승했는데요. 반면 한창제지와 태림포장 각각 17%, 30% 가까이 빠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기르분들이 제지에 관련된 기업을 공부하실 때는 꼭꼭 정치 관련주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아닌지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제지 관련주가 모두 다 실적이 좋고 그리고 플러스 시가총액이 낮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세력들이 정치인 관련주로 편입을 많이 시키기 때문이죠. 자, 계속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골판지는 작년부터 코로나19 수혜주로 꼽히면서 지난해와 올해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택배 수요가 급증하면서 골판지 수요도 늘어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택배 수요 증가만이 골판지주의 투자 매력이 아니라고 합니다. 실제로 2019년 기존 택배가 골판지 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택배 물량 가운데 상당수가 이미 포장된 상태이기 때문에 골판지 비중이 생각보다 크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짜 배익 수요가 따로 있다고 하는데요. KTB투자증권 연구원은 골판지 시장의 메인 수요처는 농수산 음식료 품목이라며 농수산 분야에서 배추 하차 거래가 발생하며 약 4%의 신규 수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수요 피크아웃은 과도한 걱정이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자, 그나저나 배추 하차 거래 이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 기릿은 처음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바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자, 사진 두 장이 있습니다. 왼쪽을 보시면은 트럭에 배추가 가득 쌓여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상자 포장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딱 봤을 때는 별 이상한 걸 느끼지 못합니다. 야, 뭐 어차피 트럭에 있는 걸 다시 내려서 이렇게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배추 거래는 왼쪽에 있는 차상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그냥 이 상태 그대로 배추를 내리지 않고 그대로 거래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하지만 여기에는 불공정한 거래 관행이었던 재라는 게 있었다고 하는데요. 그 재가 뭔가 봤더니 이렇게 배추를 쌓아 놓다 보면은 그 안에 있는 배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안에 만약에 썩은 배추라든지 아니면 조금 상태가 안 좋은
그런 것들을 가득 쌓아놔도 우리가 모른다는 거겠죠. 물론 이제는 그러한 경우가 당연히 없을 겁니다. 세상이 어느 세상인데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러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재라는 게 있었는데 그 재가 뭔가 했더니 배추가 만약에 1000개가 실려있다면 그 중에 300개 정도는 우리가 확인할 수 없으니까 그냥 이등품으로 일률 적용을 해버리겠다, 이러한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배추 1000개 다 특등품이라고 될까요? 가장 좋은 상품인데도 불구하고 이때까지의 관행 재 때문에 이 중에 700개는 가장 좋은 평가를 받지만 그래도 나머지 300개는 아무리 좋아도 일정 물량을 이등품 가격으로 일률 적용하는 정근대적 거래 관행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차 위에서 거래한다고 해서 차상거래라고 했는데 이제부터는 그걸 다 내려서 우리가 직접 확인하자, 이러한 재를 없애자, 이러한 흐름이 생기면서 그걸 바로 하차 거래라고 하는데요. 다른 농산품은 이 하차 거래를 전부 다 시작을 했는데 매우 좋은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믿고 살 수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플러스 차상 거래보다 하차 거래가 운송 차량의 평균 대기 시간도 이렇게 그냥 서 있지 않고 그냥 물건을 내려놓고 가면 되기 때문에 12시간에서 20분 이내로 단축되었기 때문에 시장 내 물류 흐름도 획기적으로 빨라진 장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배추 거래 여기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는데요. 그런데 우리가 이 공부를 왜 했죠? 맞습니다. 골판지 사용이 늘어난다고 해서 봤는데 한이길이 그러면 이거 망으로 돼 있더만 이거 그대로 그냥 내리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망으로 해버리면은 바깥에서 오는 충격에 취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플러스 이렇게 망으로 했을 경우에 그 중간에 있는 배추는 우리가 또 확인할 수 없다는 단점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모든 하차 거래는 깔끔하게 골판지 상자 포장이 전제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서 방금 전에 봤다시피 4%의 신규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금판지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다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 지금 현재 골판지 업계에서는 조금은 웃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제 뉴스가 2개가 남았습니다. 유행 따라 수익 따라 골프 그리고 NFT 등 이색 ETF가 출시가 이어진다고 합니다. 자, 아래 보시면 어떤 게 있나 봤더니 게임, 메타버스, 미디어 컨텐츠, 웹툰 앤 드라마, 그리고 3대 농산물 선물, 이런 것들도 있는데요. 자, 이 ETF들의 한 달 수익률을 봤더니 게임 테마는 무려 30%가 넘고 메타버스도 30% 내외, 그리고 미디어에 관련된 ETF도 10% 넘는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들어 ETF만 상장하면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오른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달 24일 당장 내일입니다. 세계 최초로 골프 테마 ETF가 국내 시장에 상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디서 상장하나 봤더니 NH 아문디 자산운용에서 하나로 FN 골프 테마가 내일 상장을 한다고 하는데요. 자, 이 안에는 일단 카카오 게임즈, 코오롱 인더, 이마트, 카카오 골프존, 이러한 기업들이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ETF가 나오면은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과연 이번에도 이러한 기업들이 좋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을지 우리가 한번 지속적으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와중에 테마 ETF 투자에 유의해야 된다, 이러한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특정 산업이나 종목을 따라가는 만큼 변동성이 크고 테마가 반짝 유행에 그칠 경우에는 수익률도 고꾸라질 수 있다, 이러한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같은 테마로 분류되더라도 추종하는 기초지수와 구성 종목에 따라 수익률은 천차만별일 수 있다, 이런 점도 기억을 해야 된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최근 들어 계속 신고가를 내면서 올라가고 있는 골프존, 내일부터 또 쭉쭉 뻗어나갈 수 있을지, 그리고 참고로 골프존의 목표가가 20만원이 넘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한번 기분들이 관심이 있다면 오늘 저녁에 리포트 하나 정도는 읽어보시는 게 어떻겠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리포트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 6% 성장. 그래서 우리나라 자동차 업종은 주가가 20에서 30%가 반등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금융투자는 내년 자동차 업종이 3년간의 부진을 딛고 6%대 성장을 하고 국내 자동차 업종의 주가도 밸류에이션 회복에 따라 20에서 30%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23일 전망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을 사야 되나 봤더니 업종 최선호주는 기아를 뽑고요. 그 다음에 차선호주는 현대차가 꼽혔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소릴까요? 맞습니다. 살 거면 그냥 둘 다 사면 되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부품주인 만도, 운송 부분의 현대글로비스도 유망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이 된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보는지 핵심 단어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3천만 대 이상으로 추정되는 이연 수요를 기반으로 내년 6%대 성장이 기대되며 공급 차질이 완화된다면 추가 성장도 가능하다, 이러한 평가를 내립니다. 그리고 한국 환성차들이라고 적혀있는데 아마도 환상적인 완성차들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한국 환성차들의, 그러니까 기아랑 현대차겠죠, 주가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평균 대비 낮은 수준으로 전기차 전용 모델들의 판매가 증가하는 과정에서 글로벌 평균까지 회복을 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외국계 기업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조금 상태가 안 좋은데 하지만 내년에는 그런 것들도 다 회복을 하고 그리고 플러스 전체 글로벌 시장도 커지니까 그 안에서 20에서 30%가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을 한다는 거겠죠. 쉽게 말해서 산업도 성장하고 그리고 플러스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를 가장 먼저 뽑은 이유가 뭔가 봤더니 모델 사이클이 양호하고 퍼가 업종
업종 평균보다 낮은 기아를 최선호주로, 그리고 전기차 전용 모델 확장이 이어지는 현대차를 차선호주로 뽑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만도는 해외 전기차 모델에 대한 공급이 늘어나고 있고요. 현대 글로비스는 물류 등 부분에서 성장성이 꾸준하기 때문에 선호 종목군에 꼽혔다고 합니다. 자, 오늘 증시는 조금 좋지 않았죠. 현대차와 기아 2%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차트를 보자면 121선을 뚫을까 말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과연 빠른 시간 내에 이 가격대를 뚫어내고 올라갈 수 있을지 관심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경제뉴스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내일 또 재밌는 뉴스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